이어서 세계의 고민은 연결돼 있다. 월드와이드 고민 시간입니다.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코디네이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앞에서 세계은행의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문제를 다뤘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에 밖의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가 직접 영향을 받는 나라다 보니까 좀 민감한데요. 여기에 또 하나 커다란 악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라크 내전 위기도 우리한테 사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유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예, 지금 이라크 내전이기 물론 우리가 좀 경제 얘기만 가지고 하기에는 워낙 상황이 심각해서 네. 너무 경제적인 부분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이라크 사태에 대한 불안감 증폭되면서 일단 국제 유가가 정말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하루 사이에 이 두바이유 현물 가격 같은 경우 2.55달러가 상승을 했고요. 또 런던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도 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역시 석유 제품 가격도 올랐고요. 이렇게 그렇군요. 되면 당장 우리나라에도 그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 이라크 유전이 대부분 남부에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분쟁은 북부 중심이다 보니까 남부에서는 생산 차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평가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래요? 그럼 내전이 좀 악화되거나 네, 상황이 더 커지면 확장되면 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우리가 유가 얘기로 말씀하셨듯이 되게 고향을 잃는 난민 상황에서 네. 냉혹한 얘기를 하였는데 그러면 실제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라크 상황 제3차 이라크 전쟁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지금 이슬람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이름도 좀 어려워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이런 단체인데요. 그냥 ISIL 뭐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단체가 지금 사흘 만에 이라크 중앙정부 관할 지역 중 30%를 장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라크 제2도시라고 하는 모술을 장악했고요. 또 후세인 전 대통령의 고향인 티크리트 점령했고 네. 현재는 바그다드에서 60km 떨어진 곳까지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그다드 사수가 정말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네.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만 이라크에서 3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해요. 예. 그리고 사망자도 수백 명으로 지금 추산되는데 정확한 숫자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이라크 출신 난민이 모두 50만 명에 이른다 50만 할 정도로. 명이요. 네. 이거 참 손에 잡히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리고 네. 지금 추세 자체가 점점 확대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라는 거죠. 네. 지금 이 무장단체 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순위파가 그러면 네. 반군 예, 쪽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정부는 시아파 쪽이에요. 시아파고.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라크라든지 이렇게 중동 쪽 얘기할 네. 때 이렇게 이슬람 세력에는 시아 무슨 파랑 네네. 있더라 이러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사실 순위파랑 시아파거든요. 그렇죠. 예. 이라크의 경우에는 그럼 정권은 시아파고 반군은 순위파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라크에서는요 시아파가 다수예요. 그리고 순위파가 소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 정권이 다수 네. 파가 정권을 잡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근데 그렇고. 우리가 후세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후세인 전 대통령이 순위파였어요. 소수. 네, 그래서 예. 소수인 순위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걸 이용을 해서 시아파를 억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아파가 그 후세인 정권 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억압을 당해왔거든요. 자기네가 네네.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후세인이 퇴출이 됐죠. 네, 미국에 퇴출되고 의해서. 나니까 미군이 들어왔죠. 미군은 이제 후세인파를 후세인 전 세력들을 다 제거한다라는 명목하에 시아파를 이제 대거 등용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이 시아파가 이제 정권에 등장을 한 거죠. 실제로 지금 그 연임하고 있는 알 말리키 총리 같은 경우도 시아파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순위파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자기네가 권세를 누리다가 이걸 갑자기 잃게 되고 완전히 억압받는 처지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폭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제로 보면은 그 전 세계 이슬람 분포로 보면 순위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아하, 이라크에서만 소수군요. 이라크랑 이란만 지금 시아파가 다수예요. 나머지는 다 대부분 순위파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정권이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아파와 소수파 그 순위파가 지금 계속 누군 억압을 당하다가 또 갑자기 또 힘을 누리다가 이런 식의 분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권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보복도 있고 억압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진 걸 뺏긴 사람. 그리고 또 그동안 억압됐던 것을 다시 찾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누리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순위파, 시아파 종교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단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래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의 창시자잖아요. 네. 근데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지정을 안 하고 죽었어요. 아이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네. 분쟁이 벌어졌겠죠. 네. 네, 거기에서 그러면은 무함마드의 피를 물려받은 직계 후손만 그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쪽과 네. 그다음에 아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는 누구라도 다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나뉜 거예요. 순위파는 그 중에서 순위파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이슬람교를 누구나 될수 믿기만 있다. 하면. 예. 그래서 순위파가 다수인 거죠 지금. 그게 중동 지역 네. 다수인 게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렇죠. 잘 믿기만 하면. 맞아 네. 보이는데. 근데 시아파는 이제 직계 후손만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사실 그런 정도 차이는 예. 그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뭐 이런 거가 지금에 와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직계를 어떻게 찾아요 이 시점에서. 네. 그리고 예.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코란이라는 같은 책을 믿고 또 같은 어쨌든 신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소소한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거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했다는 거죠.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한 구실로 순위파다 시아파다 이걸 가지고 종교를 계속 이용을 한 동원했군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중동 국가들에서 이렇게 종교를 이용을 할 때 네. 최소한 서방에서라도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 서방에서는 나중에 뭐 예를 들면 후세인 모라르에서 딱 들어갔는데 일단 편하잖아요. 기존의 그 갈등 구조를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더 심화되기만 한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이게 외세가 들어와서 나의 반대 세력을 외세가 지원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순위파 입장에서는 이 시아파와 외세라는 거를 동등시하게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더 극렬 저항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순위파가 또 중동의 다수고 그러면 그 반군을 지원하는 네. 또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확대될 가능성 같은 것도 그러니까 주변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까지도 그렇죠. 있는 건가요? 예, 대표적으로 일단 시리아가 문제인데요. 네네. 시리아 그렇잖아도 지금 최악의 내전 사태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ISIL 이 무장 단체가 목표로 하는 게 이라크와 시리아의 순위파 정권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시리아도 당연히 대상으로 지원을,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가 이 싸움에서 당연히 연루될 수밖에 없죠. 한편으로 이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이라크하고 이란만 시아파가 다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이 시아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해야 나서야 되겠다. 되고. 이렇게 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전선이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겠네요. 예. 그 그런데다가 이른바, 지금 또 터키가 또 걸려 있어요. 터키는 터키 또예요? 같은 경우는 이라크에 파견됐던 총영사를 비롯해서 네. 자국민 80명이 지금 이 무장단체에 납치된 상태거든요. 아하. 그런데다가 이 터키에 지금 쿠르드 민족이 1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지금 억압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 쿠르드 민족도 터키에서 지금 분리 독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라크 북부에도 또 쿠르드족이 있잖아요. 만약에 쿠르드 이 민족들은 그렇죠. 또 어떤 입장인 거예요? 이 쿠르드 민족이 지금 분리 독립을 추진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한 세력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쿠르드 민족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쿠르드 민족이 총 3천만 명 정도 됐대요. 꽤 되네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는 최대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쿠르드 입장에서는 순위파고 시아파고 다 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일단 적대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순위파, 예를 들어 후세인 정권 하에서 쿠르드족이 1988년에 학살 후세인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5천 명 가까이가 화학무기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순위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겠죠. 아. 그런데 그럼 또 시아파에 대해서는 좋으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아파도 어차피 쿠르드의 독립을 인정 안 하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러면 쿠르드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우리도 독립하자. 아, 이라크가 혼란한 틈을 그렇죠. 타서. 네. 그런데 이 세력이 만약에 터키에 있는 세력하고 합쳐서 움직이게 된다면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전선이 점점 커지네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들을수록. 중동의 지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중동의 상황이 지도가 바뀔 수 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라크 상황인 줄 알았는데 이란과 시리아 끼어들고 네, 쿠르드 터키 들어가고. 그리고 터키까지 들어가면 상황이 그렇게 되고 그러다 중동의 지도가 바뀔 상황이다 보니 또 세계의 경찰이자 이 네. 지역 그 기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미국이 네. 어떤 역할 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2011년 말에 간신히 철군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군을 뺐는데. 뺐는데 다시 또 지상군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또. 근데 말은 세게 하는 것 같던데. 우리 그래서 군사적 뭐 고식이 예, 뭐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옵션에 넣고 있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네. 하지만 또 백악관 측에서는 지금 일단 지상군 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약간 발을 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이 소극적 개입주의라는 원칙이 지금 얼마 전에 천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 미국도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아하, 그러면 지금은 주요한 행위자들이 전선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밖에 없고 말릴 사람은 없는 아주 암담한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 그 이라크 국민들만 50만 명이 난민이 되면서 휘말리고 있는 거죠. 아니 지난 이라크 전 때 네. 코디네이터님은 거기 현장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뭐 어떻게 한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2004년에 있었으니까 예. 지금 10년 지났거든요. 예. 근데 10년 전에 우려했던 일들이 10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10년 전에 처음 그 후세인 물러나고 이랬을 때에 처음 이 예상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종파가 목소리가 너것만 좀 있었는데 없어도 괜찮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시아파도 순위파도 어쨌든 초기에는 이제 그 독재자가 물러났으니까 그러면은 뭔가 좀 잘 해보자. 그래서 국민 통합 정책도 내놓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실패했다고 봐야죠. 일단 인선에서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통합 문제라 사실은 이제 그 인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인선과 통합 문제.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인선에 실패하면서 결국은 그 하층 민중들의 불만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여왔고 이게 이제 10년 되는 해에 결국은 폭발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코디네이터였습니다.